여러분, 주말 아침마다 수천 대의 차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기이한 풍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휴가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쇼핑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6대 광역시 중 하나인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140만 명의 거대 도시 시민들이 내 돈을 쓰겠다는데 내 지역에서 쓸 곳이 없어서 대전으로, 서울로 원정을 떠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히들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패배주의적인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몰락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선택한 보호라는 이름의 독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우리만 없다는 박탈감 속에 갇힌 도시. 도대체 10년 전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광주에는 없는 것들, 리스트만 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 코스트코? 없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없습니다. 스타필드? 당연히 없죠. 소위 3대장이라 불리는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전멸한 유일한 광역시. 이곳은 소비의 갈라파고스입니다. 이게 단순히 쇼핑 좀 못한다는 투정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합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공간입니다. 이 인프라의 부재는 곧 이 도시에 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돈을 잃듯 광주 시민들은 인프라의 비대칭으로 시간과 비용을 잃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대전까지 왕복 3시간, 기름값, 톨비, 이 모든 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된 겁니다. 가장 뼈아픈 건 비교에서 오는 비참함입니다. SNS를 켜면 대구, 부산, 대전 친구들은 집 앞에서 누리는 것들을 광주 사람들은 큰맘 먹고 원정을 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만 뒤처져야 하는가? 이 구조적인 박탈감이 도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시선을 돌려 승자의 도시를 봅시다. 바로 대전입니다. 과거 노잼 도시라 불리던 대전은 어떻게 광주 시민들의 지갑을 터는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결정적 한 방은 바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백화점이 아닙니다. 과학관, 아쿠아리움, 호텔이 결합된 거대한 체류형 복합 공간입니다. 오픈 1년 만에 방문객 2,400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대전 시민이 아닌 외지인이었습니다. 광주, 전주, 청주에서 사람들이 돈 싸들고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통찰이 나옵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다 죽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전 신세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리니 주변 식당, 카페, 숙박업소까지 덩달아 살아나는 강력한 낙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은 시스템을 통제하고 이용했습니다. 자본을 배척한 게 아니라 자본을 끌어들여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레버리지로 삼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존하는 도시의 전략입니다. 반면 광주는 어땠습니까? 시간을 2015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실 광주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제안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결사반대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죽는다. 골목상권 초토화된다. 그들은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막아낸 지난 10년, 광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살아났습니까?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대기업을 막으면 그 돈이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에 못 간다고 해서 동네 슈퍼마켓에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쿠팡을 켜거나 차를 타고 대전으로 떠나버리죠. 소비의 본질을 무시한 규제는 보호가 아니라 고립을 낳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호주의의 역설입니다. 지역 자본을 지키겠다고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오히려 그 빗장 때문에 지역 내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태, 여구의 유출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유출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즐길 거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떠납니다. 광주의 2003 청년 유출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마트를 막는다고 재래시장이 사는 게 아니듯 경쟁을 막는다고 약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진짜 보호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전이 신세계를 유치하면서도 지역 성심당을 전국구 빵집으로 키워낸 것처럼 공존과 시너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선택했고 그 대가는 지금 시민들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념 논리가 경제 논리를 덮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자는 달콤한 구호 아래 정작 지켜야 할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광주 패싱의 실체입니다. 최근 광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늦은 10년 떠나간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합니까?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한번 뒤처진 인프라를 따라잡기 위해선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명확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역 사랑은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이 아닙니다. 내 고향을 소비하고 싶고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도시에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보호라는 가면을 쓴 규제가 여러분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철하게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곳에서 소비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